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였죠. 이재명 후보가 50.2, 김문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가 8.7%포인트였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를 저희가 쭉 봤는데 보수 텃밭 민심에 국민의힘 선대위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단일화 추진 본부장인 유상범 의원, 지금 미국에 있죠. 오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그룹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지세가 지금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PK 지역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대선 때 승리를 거두면 한 70% 정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압도적인 대세론을 형성해 왔던 것이 이제 과거 대선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보면 그 지지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것을 반전시킬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회초리는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지지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까요? 유상범 의원이 본인 또 뭐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네, 하와이에 특사로. 있죠. 예, 그 특사로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 컨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그런 페이스북에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다라는 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 스피커로서의 파워가 굉장히 또 크고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뭐 서운한 점도 꽤 많은 게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전열을 정비하고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또 정치인의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유상범 의원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하와이까지 지금 가셔가지고 뭐 굉장히 유능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그 국민의힘의 모습, 이 보수 진영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는 그 후보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뭐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나 이런 분들도 구체적인 어떤 그 액션을 해주시리라고 좀 고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오로지 김문수 후보 양어깨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집중하는 진정한 레이스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경기는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짧은 보충 질문 드리고 이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잠시 후 5시에 부산 광안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고 물론 선대위에 합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덕수, 홍준표 두 사람도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 기본적으로 뭐 다음 주 초 정도면 예, 늦어도 한 자리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던 약간 정책적으로 좀 큰 어떤 이슈들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큰 이슈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조금 내용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가 발화되지 못하고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뭐 그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본인이 또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뭐 이 정치적인 그런 전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지 안 뛰는지는 당원과 지지자는 다 압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뭐 한동훈 후보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의원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다음 주 초쯤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두 번째, 모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전의 계기로 추동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또 중요한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하와이에 가는 모습 보고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기이하셨다고요? 선거 한복판에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하와이 가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국민들에게 나아갈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가서 어차피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요. 제 생각에는 대선 무판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어떻습니까?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후보 바꿔치기에 주역으로 역할을 하면서 저분이 과연 대선에 선대위 결합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네. 결합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요. 이 조기 대선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정당이고 그 책임 있는 정당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뼈아프게 내세워야 되는데 예. 선거 첫 주는 윤석열 씨가 탈당을 하느냐 출당을 하느냐 제명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고 또 앞으로는 계엄 내란 반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할 겁니다. 미래 비전은 없어요. 이런 선거 저는 좀 보다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원래 국민의힘 후보는 나오면 안 된다. 나올 거면 정말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제시를 해야 그나마 국민에게 선택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저를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염치 없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요. 지금 목표가 사전투표,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로 갈수록 29일에서 30일 이 사전투표 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중도층 외연 확장이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단일화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수층 하지 않습니까? 예. 중도 수도권 청년인데 항상 여기에서 승부가 나야 이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의 선거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판가림을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는 중수청이라고 하지만 정책 수도권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근데 이 김문수 후보는 정책 수도권 청년의 상징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젊은 비대위원장을 이제 앉혔고 90년생. 예.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했던 경기도지사로 했던 모든 업적들이 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TX입니다. GTX를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옛날에 좋은 정책을 정말 실행시켜가지고 업적을 쌓았느냐. 그렇게 쌓은 사람이 앞으로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또 업적을 쌓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두 번의 지사 시절을 했던 업적이라는 게 굉장히 뭐 다른 어떤 지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단일화가 만약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대반전의 계기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 수도권, 청년이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더해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나올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좀 수치상 변동이 있을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유는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당하면서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법치주의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럽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저는 국민들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씨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계엄과 내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출당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절연을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전혀 감동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했죠.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배우자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검증을 해보자라는 이유가 뭔지 짧게 듣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수사라든지 무슨 그 검증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실제로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그 위상이나 영향력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일반 참모로서.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누가 더 뭐 생각이나 아니면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께 잘 어필할 수 있는지를 겨뤄보는 것도 저는 재밌는 제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네. 예. 근데 또 이재명 후보는 답을 했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말이 안 된다. 왜 그런가요? 대통령 선거가 장난입니까?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언을 했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실언을 했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한마디 깔끔하게 들어봤습니다.